안녕하세요. 불경찰학 시즌 3 저희 46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14세기 말 독일의 경찰 개념이 프랑스로 개수되어 양호한 질서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다. 어더덕 어더덕 어더덕. 여러분 몇 세기예요? 15세기에 오도독. 여러분 우리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세기 말 프랑스에서 15세기 독일로 넘어갔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바뀐 거죠. 14세기 말 프랑스에서 15세기 독일로 넘어갔다. 오도독 5세기에 독일로 넘어갔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매번 안 나오지만 그래도 외워두셔야 요즘에는 경찰학들이 이렇게 막 축축축 구석에서도 내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또 암기를 해 두셔야 또 나중에 잘 할 수 있다. 자, 스스로 위생하자.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자치체 경찰이 공공의 질서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3번 한번 갑니다. 18세기 계몽 철학의 등장으로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경찰권의 발동이 가능하였다. 여러분, 자, 한번 갑니다. 우리 18세기 계몽 철학으로 법치주의, 이제 심혁명 위에 법치주의가 들어가죠. 적극적인 복지 증진이 아니고요. 소극적입니다, 여러분. 소극적 질서 유지죠. 경찰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경찰권이 발동된 거는 경찰국가 17세기예요. 그래서 X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게 절박한 위험, 임플란트, 절박한 위험, 일반 란트법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갑니다. 2번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행정규칙과 법규 명령은 조직 내부의 대내적 구성에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여러분, 자 한번 갈래요? 우리 행정규칙하고 법규명 봐봐요. 법규 명령하고 행정규칙 있죠. 여기는 요 안에 사람도 따라야 되고 밖에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행정규칙은 안에 있는 사람 따라야 되지만 밖에 있는 사람 따를 필요 없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얘는 법률이 있어야 되지만 법률유보도 있어야 되지만 얘는 법률유보가 필요 없어요. 왜? 국민이 따를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은 조직 내부의 대내적 내부는 따라야 되는 거죠. 조직 내부의 대내적 구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요건 맞는 말 되겠습니다. 법규명령은 헌법, 법률 또는 상임법령에 의한 수권이 있어야 제정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행정규칙은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제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 법규명령 국민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만 행정규칙은 국민에 따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명시적 수권이 없어도 제정이 가능하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법규명령은 사법적 통제가 인정되나 행정규칙은 사법적 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적 통제가 인정되죠. 위법하니까. 행정규칙을 위법한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법적 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처벌을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 소송으로 사법부적인 처벌을 못 받는 거죠.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으므로 그에 위반하면 무효사유가 되고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에 위반하면 취소사유가 된다. 아니죠. 여러분, 법규명령 법규성이 있으므로 그에 위반하면 무효든 취소사유가 되는 거고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어요. 그에 위반하면 취소사유가 안 돼요. 그냥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규칙 위반하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내적으로만 징계 같은 건 없겠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행정층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처분이죠. 처분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시된 도시계획 결정은 이게 개인의 권리나 내진 범죄에 이게 직접 영향을 미쳐요.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아니죠.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실래요? 고시된 도시계획 결정은 이게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라서 행정적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고시됐기 때문에 알려진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해서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4대강 살리기 플랜이잖아. 플랜, 마스터 플랜 등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이거는 직접 영향을 안 미쳐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안 해주는 거잖아요. 변경 신청을 거부 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고 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맞습니다. 왜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우리 취소 소송으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공무법상 당연퇴직의 통지. 당연퇴직을 알리는 거예요. 그럼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하셔야 알리는 거라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갑니다. 4번 되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자,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 중단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 시에는 전년 대상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내서 예산이 통과되면 본 예산이 통과된 거고요. 바꿔서 통과되면 수정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하면 추경이 통과되는 건데 1월 1일까지도 얘들이 통과를 못 시켜요. 그러면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한다. 그래서 준예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맞는 말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패단을 시행하고자 유래된 것이 연기주의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계속된 거와 신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싹 검토하는 거예요. 연기주의 맞네요. 맞는 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설치소관부서가 관리하며 기획단체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특별회계는 맞죠? 설치소관부서가 관리합니다. 왜? 돈통을 떼서 보기 때문에 기획에서 직접적인 통제는 받잖아요. 물론 간접적인 통제는 받죠. 하지만 특별회계는 설치소관부서가 관리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그래서 우리 정부기업 같은 경우는 지들이 딱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찰 예산의 대부분은 일반 회계에 속해. 일반 회계.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경찰병원 같은 경우가 예외적으로 특별회계고요. 나머지는 다 일반 회계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병원은 책임 운영 기관이거든요. 네가 책임지고 운영해라. 성과를 보겠다. 그거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예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 일반 회계. 일반 회계가 뭐냐면 세금으로 들어와서 그냥 알아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 넘버 2 순찰팀장의 직무 부여에 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요? 근무 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은 넘버 2 순찰팀장의 직무 범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갈게요. 순찰팀원의 역량을 향상을 위한 교육 오케이 순찰팀장의 권한 맞습니다.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 지정 및 지휘 감독 맞습니다. 지역 경찰 관세 시설 예산 장비의 관리는 누구예요? 경찰 관세자. 이거는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입니다.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님이 하셔요. 파출소장님. 그다음에 관내 중요 사건 발생 현장 지휘. 이게 팀장.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 관내 치안상의 분석 및 대책 수립. 요거는 이제 역시 똑같죠. 지구대장님, 파출소장님이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역시 지구대장 파출소장. 그래서 두 개가 틀렸네요. 결국 순찰팀장 물으면 지구대장 파출소장과 할 수 있는 거와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또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